자, 수열의 합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커? 이거 뭐야?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등차 수열 다음이 수열의 합 파트고, 우리가 지금 첫 번장부터 시작해가지고 n번장까지 더한 녀석의 값을 sn이라고 칭했었는데, 그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 값을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려고 합니다.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ak라고 써가지고 이걸 첫 번째 거부터 n번째 거까지 합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 시그마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1부터 n까지 대입한 것들의 합입니다. 여기까지 전혀 문제 없죠?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c의 값들을 더하려고 합니다. 1대입도 c, k가 없으니까 2대입도 c, 3대입도 c, n대입도 c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c만 n개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ak하고 bk의 합의 값이 있습니다. ak 앞에 실수부터 먼저 하자. 1대입하면 CA1, 2대입했더니 CA2, n대입하게 되면 CAN이기 때문에 C의 값을 묶어준 다음에 표현할 수 있고, 그 값은 C 곱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 있군요. K라는 문자로 표현된 식 앞에 개수의 값으로 존재하는 C의 값은 실수배 처리해서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K라는 셋값이 없을 때는 C하고 N값 두 개를 곱하기만 합니다. K가 없을 때는 두 개 값을 곱해서 표현할 겁니다. 세 번째,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AK하고 BK의 합의 값이 있다고 한다면 더했을 때는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1부터 쭉 대입해서 N까지 대입한 거의 합인데 A하고 B의 값을 따로따로 쓴다면 A1부터 시작해가지고 AN까지 합과 B1부터 시작해서 BN까지 합이기 때문에 쓸 때는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 있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BK라고 쓸 수 있겠다. 시그마의 값은 더하기로 표현된 녀석의 값에 대해서는 시그마를 두 번 써가지고 따로따로 더하기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운데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AK라는 녀석과 BK의 마이너스인 값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원리에 의해서 A1-B1, A2-B2 이런 것도 다 더하기 때문에 시그마의 더하기하고 빼기 값은 시그마를 두 번 쓰고 더하기 빼기를 따로따로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나열하지 않아도 이해되시는 거 맞죠? 하지만 안 되는 것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 곱하기입니다. 곱하기의 값은 절대로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값은 지금 A1, B1부터 시작해가지고 A, N, BN까지를 더한 녀석의 값이 왼쪽 값인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A1부터 AN까지 더한 녀석한테 A1부터 BN까지 더한 B1부터 BN까지 더한 녀석을 곱하는 거지. 전개했을 때 이 두 녀석의 값은 똑같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항의 개수가 n제곱개 항이 있습니다. 왼쪽은 항이 n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의 개수 자체가 이미 틀립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곱하기 값은 시그마 값을 따로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bk분의 ak라는 나누기 값이 있을 때 시그마를 두 번 써가지고 따로따로 나누기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따로따로 표현하는 순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되는 건 더하기 빼기만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을 때 이 녀석의 값을 이렇게 쓰는 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절대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an분의 1을 얘기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n분의 1인 거죠. 두 개 값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시험 볼 때는 요 녀석의 값을 이렇게 푸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의 성질은 결국은 숫자를 대입해서 더하는 것들을 줄여 쓴 게 시그마인 건데 첫 번째 공식부터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딱 3개의 공식만 설명하거든. 지금 프린트로 지금 시그마 공식 13개 적어드렸습니다. 시그마 공식의 첫 번째, 자연수의 총합입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라고 쓴다면 의미하는 거는 지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까지 더한 자연수의 총합입니다. 자연수의 총합이라고 한다면 끝에 거 2개 더하면 n 플러스 1. 그 다음 거 앞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걸 더해도 n 플러스 1. 그래서 n 플러스 1이 몇 쌍이 있는 거지? 전체 n개를 2개씩 묶었으니까 n 플러스 1이 몇 쌍이 있는 거죠? 네, 2분의 n쌍이 있습니다. n값이 홀수든 짝수든 다 성립합니다. 마치 n값이 짝수일 때만 성립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n값이 홀이든 짝이든 무조건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총합의 값은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외울 겁니다. 1번 공식. 2번 공식. 2번 공식은 제곱수의 총합입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제곱수의 총합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n제곱까지 더해진 녀석의 값을 의미하고요. 이거의 합의값은 k 플러스 1의 3승의 값에서 k의 3승의 값을 빼게 되면 k 3승은 지워지고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 남나?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선생님이 k 값한테 1 대입할 거고요. k한테 2 대입할 거고 k라는 녀석한테 지금 n까지 대입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1 대입하게 되면은 2의 3승 마이너스 1의 3승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1 플러스 1이고요. 2 대입하게 되면은 3의 3승 마이너스 2의 3승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 플러스 1입니다. n 대입하게 되면은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3 곱하기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 하려고 하냐면 여기는 모든 녀석의 값을 전부 다 더해줄 생각입니다. 좌변값은 좌변끼리 더할 거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할 생각입니다. 그럼 좌변값을 다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다 지워질 것 같은데? 여기까지 시간 맞나요? 그렇다면 n 플러스의 3승에서 1의 3승을 빼게 되면은 뺀 값이 n 3승 더하기 3n 제곱 더하기 3n인가? 근데 오른쪽에 녀석의 값은 이 세로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다 더한 거 3배 된 건 앞으로 내보내려고 시그마 앞으로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니? 이해된 거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싹 다 더한 거 3 곱하기 1, 3 곱하기 n 다 더하게 되면은 3 곱하기 자연수의 총합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마지막에는 1의 값들을 다 더한 녀석의 값은 누구인 거야? 1이 n개에 있으니까 n인가요? 이걸 산수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지금 밑줄 친 값이 필요한데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항해 줄 생각입니다. 그럼 이항해 주게 되면은 n 세제곱 3n제곱 마이너스 2분의 3n제곱 1창의 값이 2분의 3n하고 n 있으니까 2분의 5n이네. 2분의 5n을 뺐으니까 2분의 1n인가?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 값이 지금 3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제곱입니다. 선생님 왼쪽 값을 통분하려고 합니다. 2로 통분하면 될 것 같고요. 분자인 값은 n세제곱 플러스 3n제곱 플러스 n이라고? 이건 2n세제곱이구나. 그럼 n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고 인수분해했더니 n 플러스 1하고 2n 플러스 1입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분모의 값이 6이 되겠죠? 이해된 거 맞니? 이제 제곱한 녀석의 합의값은 증명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공식입니다. 문제 풀 때 이렇게 풀 수는 없습니다. 이건 증명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냥 공식화 시켜서 외운 값을 사용할 거고요. 제곱수의 총합의 값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의 값이 지금 제곱수의 총합입니다. 그런데 장고등학교 선생님이 장고 애들한테 수업할 때 야 여기 있는 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여기 있다? 라고 설명해 줬다고 하더라. 난 왜 그렇게 설명해야 될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식으로 왔습니다. 세 번째 공식은 세제곱수의 총합입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어떤 숫자를 세 번 곱한 숫자들의 총합인데 세 번 곱한 녀석의 값은 1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모든 숫자를 삼승한 녀석들의 합입니다. 근데 모든 숫자를 삼승한 녀석의 총합은 방금 했던 짓을 선생님이 또 해야 되거든? 방금 했던 짓처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k 플러스 1의 4제곱 빼기 k의 4제곱 이 값이 4k 세제곱 플러스 6k 제곱 4k 플러스 1이고 여기다 k한테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n까지 대입해서 방금 했던 거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증명이 의미가 없어서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세제곱수의 총합의 값은 첫 번째 나와있던 녀석의 값, 첫 번째 공식의 값을 제곱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공식 외우는 게 한결 수월합니다. 선생님이 한 20년 전에 가르쳤던 애가 되게 이쁘장했던 애가 선생님 이거는 왕제곱이네 왕제곱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가 왕제곱인데 했더니 다 제곱했으니까 왕제곱이래. 암튼 네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거는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1부터 10까지로 바꾸려고 n값을 그럼 1부터 10까지 자연수의 총합의 값은 1, 2, 3, 4, 7, 8, 90을 더한 거죠? 1부터 10까지 합의 값은 55인 거 알고 있지? 다섯 번째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까지 k제곱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600번 정도 마주칩니다. 600번 나올 때마다 여기다 10대입해서 산수하면 그건 병신입니다. 정상적으로 공부했을 때 지금부터 고3 끝날 때까지 600번 나온다고. 어지간하면 외웁시다. n값한테 10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n값한테 10 대입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약분했더니 55 곱하기 7이니까 385인가요? 이 짓걸 하기 싫습니다. 제곱수의 합 10개 더한 녀석 1제곱부터 10제곱까지는 385인 걸 외울 겁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까지 k의 3승은 5번처럼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옵니다. 그거는 첫 번째 55를 제곱한 겁니다. 55를 제곱해서 3025인 것도 기억하고 있으시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까지가 지금 6번 공식인데 학교는 3번 공식까지만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숫자를 대입을 못하거나 문자를 대입 못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옆에다 하나 더 써놨거든? 선생님 뭘 써놨냐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1까지 k라고 한다면 이건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더한 거고 이건 1부터 n-1까지 더한 거지? 그럼 이거는 지금 공식에다가 n이라는 문자 대신에 n-1을 대입하는 얘기고 n 대신에 n-를 대입했으니까 2분의 n-1 곱하기 n인 거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 시그마 k 값이 1부터 n-1까지 k제곱이라고 한다면 제곱수의 값은 총합의 값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저기다가 n값 대신에 2n-를 대입하는 건데 세 번째 거한테 n-를 대입 못하는 바보들이 가끔 있거든. 그래서 일부러 써놓은 거야. 나 지금 n-를 대입하고 있어. n-를 대입하고 있고 n-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거한테 n값 대신 n-를 대입했더니 2n-1인가요? 세 번째 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1까지 k 3승이면 n값 대신에 n-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거의 제곱이겠군요. 어떤 녀석이 있든지 간에 n값 대신에 이 값을 대입하는 거야. 오른쪽 식에다가. 여기까지 전혀 문제 없죠? 다 이해됐죠? 1번 공식은 자연수의 총합, 2번은 제곱수의 총합, 3번은 세제곱수의 총합입니다. 지금 설명 들으면서 머릿속 여러 번 계속 떠올리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7번으로 갔습니다. 7번은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까지, 1부터 n까지 2k라고 한다면 이거는 1번 공식의 두 배한 숫자인 2, 4, 6, 8, 10 짝수의 총합인가? 자연수의 총합에다 두 배한 짝수의 총합이기 때문에 결과값도 지금 두 배만 하면 되겠네. 원래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짝수의 총합의 값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구만. 두 배 했으니까. 여덟 번째 것 때문에 설명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2k-1이라고 쓴다면 이건 지금 홀수의 총합이겠죠? 1 대입하게 되면 1, 2 대입했더니 3. 이러한 홀수의 총합입니다. 마지막 홀수의 값이 n번째 홀수가 2n-1이 n번째 홀수고요. 그렇다면 이 녀석의 값은 위의 거랑 비교하자면 1 작고 1 작고 1 작고 1이 작으니까 위의 것보다 n이 작겠네. 그럼 n제곱 플러스 n보다 n이 작기 때문에 위의 것보다 n이 작기 때문에 n제곱인가요? 홀수의 총합의 값은 마지막에 있는 n번째 홀수까지 더했을 때 n을 제곱하는 거네. 마지막에 있는 숫자 2n-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홀수의 값을 n가 더했을 때는 위에 있는 n값을 제곱하는 거네.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이라고 한다면 이 값은 누굴 제곱하자고요? 이것들이 신경 써서 들어가지고 바로 즉시 얘기했어야지. 지금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n-1까지 이런 홀수의 값을 더할 때는 마지막에 써있는 2n-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더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개수의 값을 제곱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홀수의 값을 1부터 홀수의 값을 6개 더했으니까 6의 제곱이라고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홀수만 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99까지 더하려고 합니다. 뭐죠? 네, 이거 50제곱이죠? 홀수가 50개 있으니까요. 37까지만 더하겠습니다. 37이 몇 번째 홀수일까요? 여기다 n값한테 무엇을 집어넣으면 37인가요? 19를 대입한 게 37인가요? 그러면 19번째 홀수까지를 더했으니까 19를 제곱할 겁니다. 마지막 숫자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숫자가 몇 번째 홀수인지를 생각해서 그 몇 번째를 제곱합니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지금 어떤 숫자들의 총합의 값을 구했냐면 자연수의 총합, 제곱수의 총합, 세제곱수의 총합, 짝수의 총합, 홀수의 총합까지 배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웃하는 두 자연수 곱의 합의 값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웃하는 두 자연수 곱의 합이라고 한다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n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 이웃한 두 자연수 곱의 합입니다. 근데 이 녀석의 값은 k제곱과 k의 값을 더하는 거 아니야?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제곱과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의 값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2번 공식과 1번 공식 두 개를 통분해서 더하라는 얘기네. k제곱의 값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 자연수의 총합의 값이니까 k의 값이면 2분의 n 플러스 1인데 통분하려고 합니다. 통분하게 되면 부모가 큰 걸로 통분해야 되니까 공통된 녀석의 값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공통되고요. 앞에서 남는 건 2n 플러스 1이지만 뒤에서는 뭐가 남는다고 해야 돼?
네, 3을 분자분모에 곱했으니까 뒤에선 3이 남겠죠? 2로 약분했습니다. 2로 약분하면 뭐가 되는 거죠? 3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로 약분했으니까 2n 플러스 4를 2로 약분해서 n 플러스 2인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k 플러스를 이웃한 두 개의 숫자의 곱의 합은 여기다가 지금 한 개만 추가해서 n 플러스 2 하나만 추가할 거고 여기 분자에 n이라는 게 3개 있으면 분모에 지금 3이 있다는 얘기구만. 근데 9번 공식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9번 공식은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이웃하는 세 자연수 곱의 합이라고 한다면 1, 2, 3, 2, 3, 4, 3, 4, 5 이웃한 세 자연수 곱의 합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은 분자의 값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까지 하나가 더 추가되고 분자는 n이 4개 있으니까 분모에 4라고 쓸 겁니다. 이 9번 공식과 10번 공식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쌤이 여태까지 30년 동안 애들 가르치면서 학교 시험에 제일 어렵게 출제된 경우는 이것까지는 시험 문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의 답이 무엇인가요? 하는 것까지는 본 적이 있거든? 9번, 10번은 확장성이 있거든? 그럼 뭐라고 쓸 거야? n부터 언제까지 쓸 거죠? 네, n부터 n 플러스 4까지 쓸 겁니다. 분모에는 뭘 쓰자고요? 네, 이 공식은 이런 식으로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이해가 됐으면 제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공식으로 갔습니다. 지금 승환이는 집중해서 기억하려고 듣고 있나요? 제일 공부 못한 애들이 설명할 때 집중하지 않고 시간을 따로 내서 공부하는 애들이 제일 멍청한 애들이거든? 좀 듣는 즉시 외우면 얼마나 좋을까? 머릿속에 여러 번 되새기고 떠올리고 기억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11번 공식으로 갔습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9번 공식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것 같아. 1 대2 했더니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9번과 11번은 비슷하게 생겨서 문제 풀 때도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좀 이런 분수의 값들 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부분분수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아. A보다 B가 컸을 때 하나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를 쓸 때는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을 쓰는 게 우리는 부분분수화라고 얘기합니다. 고1 때 유리식에서 배웠습니다.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b-a분의 1이 있어야지만 등호가 성립합니다. 목적하는 바는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를 쓰는 게 목적이고요. b-a분의 1은 항상 숫자가 나옵니다. 자, 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써있는 녀석의 값을 부분분수로 만들 생각입니다. b-a분의 1은 1인가? b-a분의 1, 3-2분의 1도 1이죠? 4-3분의 1도 1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전부 다 1로 바뀌겠네? 그럼 결국 남은 거는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만 쓰면 되겠네.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로 쓴다면 다 소거되고 남은 녀석의 값이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만 남겠네. 2분의 1 소거되고 3분의 1 소거되고 4분의 1 소거되고 남은 건 첫 번째 거 끝에 것만 남습니다. 그 첫 번째 끝에 거 통분했습니다. 첫 번째 끝에 거 통분했더니 n 플러스 1분의 n인가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거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10까지 kk 플러스 1분의 1이면 답을 뭐라고 쓰라는 얘기야? n이라고 한 녀석의 값이 있을 때 여기도 n이라는 녀석의 값 있잖아. 10이면 뭐라고 쓸 거냐고. 이 10이라는 녀석의 값을 분자에 한번 쓰고 분모는 하나 더 큰 걸 쓰기만 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번은 마주칩니다. 200번 마주칠 동안 내내 바보가 되든지 한 번 한 다음에 영원히 200번 다 맞추던지. 자, 12번으로 갔습니다. 12번 역대 수능에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12번은 1 곱하기 n 앞에 거는 조금씩 커지는데 앞에 거는 1씩 커지는데 뒤에 거는 1씩 작아지는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1씩 커지는데 뒤에 거는 1씩 작아진 녀석의 값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앞에 숫자는 1부터 n까지 쓴 거고요. 뒤에 숫자는 n부터 1까지 쓴 겁니다. 그런 숫자들을 곱한 녀석의 합의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모든 항이 지금 11번 공식까지 내내 숫자만 있다가 마지막에 n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모든 항에 다 n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직접 풀어서 문제를 푸세요. 직접 공식을 외우지 않고 풀어서 답을 쓰세요. 라는 장르의 문제인데 모든 항의 값에 n이 존재하면은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은 k번째 항으로 각각의 항을 묘사해야 됩니다. 모든 녀석이 n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k번째 항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는 1, 2, 3, n까지 커지고 있잖아. 그럼 k번째 항은 앞에서 뭐라고 써야 돼? 첫 번째 항은 앞에가 1, 두 번째 항은 앞에가 2, 세 번째 항은 앞에가 3이니까 k번째 항은 앞에다 뭐라고 쓰냐고. 앞에가 k야?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3이니까 k번째 항은 앞에 게 k냐고. 뒤에 거 쓰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첫 번째 게 n, 두 번째 게 n-1, 세 번째 게 n-2. 그럼 k번째 거는 뒤에 걸 뭐라고 쓸 거야? n- 승환이가 이게 뭐 괄호 속에 뭐라고 써야 돼? 쌤은 지금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니네가 모든 항에 n이 들어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 나도 풀 수 있게끔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지금 당신들은 모든 항에 n이 써있으면은 선생님이 k번장을 고르고 있으니까 다음에 시험 나오면 k번장을 고르려고 노력하겠네. 근데 여기 써있는 걸 보고서 k번장을 못 구하면 문제를 시작도 못할 거 아니야. n에서 지금 첫 번장의 값이면 n에서 빵을 뺐고 두 번장이면 n에서 1을 뺐고 세 번장이면 n에서 2를 뺐잖아. 그럼 k번장이면 n에서 뭘 빼야 되냐고. 그렇지. n에서 k-를 빼야지. 그래서 n-k 플러스 1이겠네.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푸는 걸 가르치는 거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이런 걸 알려줄 수가 없잖아. 모든 항에 n값을 가지고 있으면 k번장을 구해야 되고 k번장을 구하는 건 니네 몫이란 말이야. 시험 문제 풀 때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풀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12번 공식은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n-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지금 여기 위에 써있는 12번이네. 여기까지 된 거 맞니? 전개했습니다. 전개했더니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n까지 k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입니다. k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입니다. 첫 번째 k제곱의 값은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 k의 값은 2분의 n 플러스 1. 그거 산수하면 됩니다. 첫 번째 건 마이너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요. k랑 관련 없는 n 플러스 1은 실수해서 앞으로 나갈 거고 시그마 k의 값이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따라서 통분하려고 합니다. 통분을 6으로 통분하려고 합니다. 공통된 녀석의 값은 n 플러스 1이 공통됩니다. 앞에서 남는 거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지금 안 쓴 값인가? 뒤에 있는 값을 아직 안 쓴 게 누구를 안 썼냐? 네, 그렇죠. 3n 플러스 3을 안 쓴 거죠? 그럼 이 값을 산수했더니 이 값이 n 플러스 2?
그러면은 지금 이 공식은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란 얘기네? 9번 공식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르다? 9번 공식은 이웃한도 자연수 곱의 할배값은 n 플러스 n 플러스 2였는데 분모가 3이었고 이건 분모의 값 6인 거네? 수능 시험에는 이게 출제됐습니다. 수능 시험에서는 4점짜리, 그 당시에 2.3점밖에 없어서 3점짜리 문제 출제됐었는데 1 곱하기 100 더하기 2 곱하기 99 더하기 3 곱하기 98 쭉 해가지고 99 곱하기 2 100 곱하기 1의 값이 누군지 구하세요. 이게 수능에 출제됐습니다. 그럼 답이 뭐라는 얘기야? 6분의 100, 101 산수하지 말고 객관식 보기에서 이걸 고르세요. 이게 수능 기출문제였습니다. 13번으로 왔습니다. 13번 공식은 시그마 공식 중에 팩토리얼이 들어가 있는 녀석은 팩토리얼이 뭔지 아시잖아.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라는 녀석의 값이 있으면 팩토리얼 들어가 있는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그마의 문제인데 멀쩡했던 k라는 녀석의 값을 k 플러스 1 빼기 1로 바꿔서 생각해야지만 되거든. 이런 생각은 배우지 않으면 생각하기 힘듭니다. 배우시면은 다음에 비슷한 게 나오면 유사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분자의 값에다가 지금 k 플러스 1 빼기 1이라고 쓴다면 앞에 거는 분수를 또 뒤에 거 분수를 따로따로 쓰려고 하거든. 그럼 k 플러스 1이 앞에 거 약분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네. k 팩토리얼 분의 1이겠네. k 플러스 하나 약분되고 k부터 1까지 곱한 게 있을 테니까. 뒤에 걸 따로 쓰면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인가? 여기다 지금 1부터 대입하려고 합니다. 1 대입했더니 1팩분의 1 빼기 2팩분의 1 1 대입한 거 2 대입하고 있습니다. 2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 3 대입했습니다. 3팩분의 1 빼기 4팩분의 1 마지막에 n 대입하고 있습니다. n 대입했더니 n팩분의 1 빼기 n 플러스 1팩분의 1입니다. 다 지워주고 누가 남는 거야? 첫 번째 거 끝에 거만 남나요? 1팩의 값이 1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의 값은 1-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인가요? 지금 프린트해드린 13개 공식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다 논리적인 하자가 없겠고 완벽하게 증명도 해드렸습니다.